흑백의 영정사진 속에서 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경숙, 향년 70세. 내 생애 가장 정직하고도 무거운 기록이었죠. 70해를 살아오는 동안 나는 늘 누군가의 부속품이었습니다. 종갓집 며느리로 제사 음식을 준비하며 보낸 세월이 30년, 무뚝뚝한 남편의 그림자로 산 세월이 40년, 그리고 새아이의 엄마로 산 세월은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내 이름 석자는 관공서 서류에서나 간신히 숨을 쉬었지 일상에선 늘 어이, 임자, 누구 엄마라는 호칭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죽어서야 저 차가운 사진 밑에 온전히 붙었다는 사실이 가슴 한구석을 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죽음을 상상하던 나는 지금 눈부신 컬러 화면 속에 살아있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핫핑크색 원피스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죠. 10년 전 막내딸이 선물해줬을 땐 이걸 창피해서 어떻게 입니? 하며 손사래를 쳤던 옷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화려한 색깔이 내 마음을 대신해주는 것 같아 기분이 묘합니다. 에구 경수가 주책이다 주책이야.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입으로는 자책하면서도 손은 부지런히 머리를 매만집니다. 70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심장은 자꾸만 박동수를 높여갑니다. 오늘은 내 생애 첫 황혼 소개팅이 있는 날이거든요. 사별 후 5년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드는 데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여자 김경숙이 자꾸만 고개를 듭니다. 그래, 딱 한 번이다. 죽기 전에 나도 김경숙으로 한 번만 더 설레보자. 다짐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나선 것도 잠시 익숙지 않은 굽 높은 구두가 발가락을 제어옵니다. 스마트폰 지도를 확인하느라 고개를 푹 숙인 채 골목 모퉁이를 돌던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비켜요 비켜 하는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바람을 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아! 비명과 함께 몸이 뒤로 휙 넘어지려는 찰나 누군가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내 팔을 덥석 낚아챘습니다. 마치 오래된 고목나무 뿌리처럼 단단하고 억센 그 소나기 힘에 나는 간신히 바닥에 나뒹구는 신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조심 좀 하시지. 나이살이나 먹어서 길 한복판에서 뭐 하는 거요? 킥보드 오는 소리도 못 들을 만큼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요? 무뚝뚝하다 못해 화가 난 듯한 차가운 목소리. 하지만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 손길에는 묘한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무심한 눈빛, 그리고 낡았지만 다림질이 꼿꼿한 면바지 차림의 남자.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사고처럼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한 채 얼떨떨하게 서 있는 나를 뒤로하고 그는 툭툭 옷에 묻은 먼지를 털더더니 쌩하니 가던 길을 갔습니다. 내 가슴 속엔 그 남자의 거친 손바닥 촉감과 쌉싸름한 흙내음이 낙인처럼 남았습니다. 오늘 나의 첫 만남은 그렇게 사고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아까 그 무례하고도 따뜻했던 손길뿐이었습니다. 눈앞의 신사 강우진 씨는 연신 내 이름을 부르며 매너를 차렸습니다. 경숙 여사님, 오늘 의상이 참 고우시네요. 마치 길가에 핀 장미 같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차 한 잔 마시고 근처 산책이라도 할까요? 우진 씨는 훌륭한 화술과 멋진 미소를 가졌습니다. 깔끔한 외모에 세련된 말투, 누가 봐도 1등 신랑감이었죠.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자꾸만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경숙 여사님이라는 정중한 호칭보다 아까 그 남자의 조심 좀 하시지 나는 퉁명스러운 외침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우진 씨가 자신의 자식들 자랑이며 노후 계획을 늘어놓는 동안 나는 창밖을 지나는 사람들의 뒷모습만 쫓았습니다. 경숙 씨, 제 말 듣고 계세요? 우리 다음엔 공연이라도 보러 갈까요? 제가 아는 지인이 좋은 표를 구해주기로 해서요. 경숙 씨랑 꼭 같이 가고 싶네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 이름이 경숙이었지. 수십 년 만에 불린 내 이름이 이토록 낯설게 느껴진 건 아마도 그 무뚝뚝한 남자의 목소리로 다시 듣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진 씨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나는 나도 모르게 그 남자를 만났던 골목을 기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있던 자리엔 길고양이 한 마리만 하품을 하고 있었고 떨어진 장미 몇 장만이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집에 돌아와 화장을 지우는데 거울 속 내 얼굴이 평소보다 붉어져 있었습니다. 경수가, 너 진짜 미쳤나봐. 그 무례한 영감이 뭐가 좋다고. 나는 스스로를 나무랐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그 투박한 손에 끌려 올라갔습니다. 며칠 뒤 문화센터 서예 시간입니다. 먹을 갈며 마음을 다스리려 해도 자꾸만 붓끝이 떨립니다. 화선지 위에 무심코 던진 돌이라는 글자를 써내려가다 문득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 건너편 꽃집 앞에서 화분을 정리하는 그 남자가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꽃을 만지는 그의 모습은 길거리에서 보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작은 가위가 꽃줄기를 다듬는 동작이 어찌나 섬세하던지 나는 홀린 듯 붓을 던져두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향해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외쳤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아저씨. 꽃집 주인 아저씨. 꽃향기가 파도처럼 밀려와 코끝을 간지럽히는 작은 가게. 춘식네 꽃방이라는 투박한 간판이 걸린 그곳엔 그 남자 박춘식이 서 있었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가냘픈 장미가시를 다듬는 모습이 어찌나 어색하고도 다정해 보이던지 그는 내가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한참 동안 꽃만 쳐다보다가 일부러 무심한 척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꽃 찾으쇼? 선물할 거면 장미가 무난하고 집에 둘 거면 소국이 오래가요. 뭐 그쪽 취향이야 내가 알 리 없지만. 아니요, 선물 말고 제가 가질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예쁜 꽃 한 송이만 골라주세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길에서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요. 내 말에 춘식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헤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사람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냥 둡니까? 그는 꽃 냉장고 구석에서 아직 피지도 않은 가장 싱싱하고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대충 신문지에 둘둘 말아 내밀었죠. 이거 그냥 가져가요. 돈은 됐습니다. 아까 그 킥보드 놈들이 하도 험하게 다녀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미안해서 주는 거니까. 딴 생각은 하지 말고. 투박한 신문지 뭉치를 받아든 내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어린 소녀처럼 배시시 웃음이 났습니다. 제 이름은 김경숙이에요. 경숙이요. 아저씨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춘식 씨는 대답 대신 킁킁거리며 헛기침을 하더니 다시 가위를 들었습니다. 춘식이요. 박춘식. 참나, 이름은 물어서 뭐하게. 그날 밤 머리맡 화병에 꽂힌 장미 한 송이는 온 방안을 그의 향기로 채웠습니다. 70평생 남편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꽃 한 송이. 그 꽃 한 송이의 무게가 내 인생 전체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른의 나이에도 꽃 한 송이에 이토록 가슴이 설렐 수 있다는 걸 춘식 씨는 알고 있었을까요?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지만 나이도 장애가 되지 않나 봅니다. 내 곁을 맴도는 매너 좋은 우진 씨와 멀리서 무심한 척 나를 지켜보는 춘식 씨. 묘한 기류가 동네 골목마다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진 씨는 매일 아침 안부 문자를 보내왔고 춘식 씨는 내가 꽃집 앞을 지날 때마다 보라는 듯 가게 앞 물청소를 하거나 괜히 화분을 이리저리 옮기며 바쁜 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진 씨가 꽃집 근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상자가 들려 있었죠. 경숙 씨, 이건 제가 직접 구운 쿠키예요. 시판용보다 덜 달고 건강에 좋은 재료만 썼습니다. 내일은 같이 수목원에 가지 않으실래요? 경숙 씨랑 꽃 구경하고 싶어서요. 우진 씨가 정성스럽게 포장된 과자 봉투를 건네며 다정하게 속삭이던 그때였습니다. 배달을 다녀오던 춘식 씨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우리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의 눈길이 내 손에 든 화려한 과자 봉투에 머물더니 이내 쌩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흥,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달기만한 걸 먹는다고. 이빨 다 빠지겠네. 나이 생각들을 좀 해야지 나이들을. 그리고 수목원은 무슨 동네에 핀 게 다 꽃인데.
그 말 한마디를 던지고 쾅 꽃집 문을 닫고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우진 씨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아저씨 왜 저런데요? 경숙 씨,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는 서운함보다 먼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저 양반, 지금 질투하는구나. 이른이 넘은 남자가 질투를 하면 저렇게 어린애처럼 구는구나.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먹어도 퇴색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더 진해지고 더 서툴러진다는 것을요. 우진 씨의 쿠키는 달콤했지만 내 마음은 춘식 씨의 쓴소리에 더 끌리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내 복잡한 속마음을 아는지 오후부터 먹구름이 낮게 깔리더니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을 마치고 나오니 세상은 이미 회색빛 물바다가 되어 있었죠. 우산도 없이 처마 밑에 갇힌 내 신세가 꼭 며칠째 진심을 전하지 못한 채 서성이는 내 마음 같아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빗물이 계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나는 과거의 나를 회상했습니다. 비가 오면 늘 남편의 우산을 챙겨 정류장으로 나갔던다. 아이들의 젖은 옷을 말리느라 정작 내 어깨가 젖는 줄도 몰랐던다. 내 인생에 다시 누군가 나를 위해 우산을 씌워주는 봄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리 위로 툭 커다란 검정 우산이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쪽 어깨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은 춘식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우산 자루를 내 쪽으로 쑥 밀어넣으며 무뚝뚝해하게 말했습니다. 비 맞으면 뼈마디 쑤셔요. 내 우산 크니까 그냥 들어와요.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 아니 이 나이 먹도록 우산 하나 안 챙기고 뭐했소? 좁은 우산 속 두 사람의 어깨가 살짝 닿을 때마다 전기를 맞은 듯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춘식 씨에게선 비냄새와 흙냄새, 그리고 꽃집 주인 특유의 아주 연한 꽃향기가 섞여났습니다. 빗소리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지워버렸고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빗방울이 우산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걷다 멈춰섰습니다. 그는 빗물이 내 어깨에 튈까봐 우산을 내 쪽으로 더 기울였습니다. 그의 왼쪽 어깨가 다 젖어가는 것을 보며 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춘식 씨, 어깨 다 젖잖아요. 내 말에 그는 쓱 콧등을 훔치며 답했습니다. 남자는 원래 비 좀 맞고 사는 거요. 신경 꺼요. 그 투박한 배려가 내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젖은 머리를 말리기도 전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50년 만에 써보는 연애 편지. 종이 한 장을 앞에 두고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박춘식 씨께 라고 적는 손끝이 파르르 떨립니다. 연필로 썼다 지웠다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당신이 좋습니다 라고 쓰기엔 부끄럽고 고맙습니다 라고만 하기엔 부족했습니다. 결국 나는 가장 진솔한 마음을 담아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춘식 씨에게 비 오는 날 우산 감사했어요. 그 우산 덕분에 잊고 지냈던 내 심장이 다시 뛰는 걸 느꼈습니다. 남들은 우리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묻겠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이름을 찾은 기분이에요. 바보 같지만 왠지 모르게 설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아침 당신의 꽃집 앞에 필 노란 프리지아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당신의 답장이 기다려집니다. 김경숙. 내 이름 석자가 이렇게나 낯설고 이렇게나 아름다운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정성껏 접어 분홍색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밤잠을 설쳐가며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꽃집 문을 연 춘식 씨는 문틈에 끼워진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잡히며 소년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가게 안에서 가장 빛나고 향기로운 노란 프리지아 한 다발을 골라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평소엔 쓰지도 않던 예쁜 리본까지 달았죠. 그리고는 꽃집 문에 오늘 휴업 개인 사정이라는 팻말을 걸고 길을 나섰습니다. 프리지아 꽃말이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였지.
경수가 기다려라. 내가 간다. 이 늙은이 가슴에 불을 질러놨으니 책임져야지. 일은 누군가는 인생의 끝자락이라 말하며 정리를 준비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노래합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오롯이 김경숙과 박춘식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 굽이굽이 돌아온 긴 길 끝에서 만난 우리의 진짜 봄날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